자, 12신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시면은 12운성하고는 잘못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12운성은 현실이야, 현재고, 12신살은 어떤 큰 시기예요. 시기. 그러니까 12신살은 체야, 체운이야. 12운성은 용운이야. 자, 12신살이든 12운성이든 다 행운과 연관이 되더라. 틀림없이 그래요. 행운으로 들어오지 않는 게 없어.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이제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 이걸 놓치면 안 돼. 키가 있어. 뭐냐? 12운성은 천간 지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12신살은 오직 지지에 대한 얘기야. 이 차이야. 이거 눈치채셨을 거야 아마. 12운성은 나 일간 기준 12개의 지지의 왕세에 대한 얘기야. 그렇잖아요. 나를 기준으로 12지지의 왕세의 기운이야. 그러니까 절부터 묘까지 있잖아. 자부터 해까지 다, 그렇죠? 절부터 묘까지 들어가잖아. 당연한 얘기야. 12신살은 일간이 어떻게 놓여 있든지 천간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오직 일지의 삼합맛 관계가 있다. 12운성은 일지의 삼합과도 관계는 있지만 굳이 꼭 삼합맛 관계하는 건 아니죠. 내가 기본 어떤 패턴에 놓여 있는 건 삼합이야. 내가 개유 그러면 그 사람은 사유축에 놓인 거고, 을미 그럼 그 사람은 해묘미에 놓인 거야. 그래서 건사양, 절목세, 장재묘, 병태가 이래 놓여 있단 말이야. 십성 운세 포트가 있잖아요. 그거 위엔 아무것도 아니야. 무조건 12운성은 일간과 12개의 지지와 관계한다. 근데 12신살은 무조건 일간이 어떤 게 오더라도 관계없이 그냥 삼합과 관계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해야 돼. 거지장화야 무조건. 12신살은 무조건 거지장화다. 거지장화 아닌 사람은 없어. 그렇잖아요. 거지장화에 누구든지 거지장화야. 거지장화로부터 파생이 돼. 거지장화로부터 파생이 돼. 자, 그런데 12운성은 우리가 절처봉생의 자리에서 태어나서 묘로 들어가는 12개의 사람의 생로병사를 그린 거예요. 인생의 파노라마를 그린 거예요. 똑같이 12신살도 뭐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태어나서 죽는 세왕사절을 가지고 그린 것이 바로 12신살이에요. 똑같아 관계는. 그래서 이름은 틀리지만은 그 적용하는 단계, 이름도 비슷하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요? 12운성이 간지에 대한 얘기이다 보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내가 일어나야 되는 어떠한 시공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행의 단계의 용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운이라고 한다면 12신살은 다시 얘기해서 지지에 대한, 지지는 음양에 대한 얘기예요. 간지는 음양 오행에 대한 얘기고, 음양에 대한 얘기로서 무조건
시기에 대한, 다시 얘기해서 시기운, 체운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용운은 현실적인 거예요. 실이야, 실. 그리고 이 시기운은 암시의 단계야. 그쵸? 실이 아니라 기약이. 그래서 12신살은 무슨 다시 얘기해서 12운성이 앞서서 어떤 기운을 암시하는 거예요. 암시하는 거야. 자, 이런 얘기야. 어떤 사람이 개미야. 개미인데 어떤 사람에게 병신년이 들어왔어. 이렇게 개미에 병신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12신살은 삼합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렇죠? 해, 묘, 미 이렇게 넣으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그, 지, 장, 하야. 뭐 아예 편하게 우리가 개유 이렇게 편한 보자고. 개유. 이래 좀 있질 않지. 사유축이에요. 사유축이야. 삼합이니까. 무조건 그 지장하다. 뭐가 그 지장한지 모르지만 무조건 이렇게 외우시는 거야. 그 지장화야. 그 지장화. 그 지가 장화를 신는 거야. 비가 오는가 보지. 하긴 뭐 해가 쨍쨍 내려쬐도 장화를 신고 있더구만. 그런데 신이 들어왔어. 신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나한테 무엇이 들어온 거야? 압천망육이야. 여기 들어왔네. 여기. 유 앞에 들어왔잖아. 유 앞에 들어온 것은 압천망육. 그래서 망신살이 들어온 거야. 자, 이 사람은 계유는 2016년 2월 4일부터 17년 2월 3일까지 무슨은 망신살이 맺힌 거예요. 지금 망신이 들어와 있어. 망신운. 우리가 살자는 별로 안 써요. 망신이 들어와 있어. 그럼 1년 내내 망신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12신살은 시기, 암시하는 거야. 망신이 생겼다는 게 아니라 암시하는 거야. 당신, 그러니까 계유일주 당신에게는 이 망신의 운이 지금 암시하고 있으니까 요 운이 동착하게 되면은 다시 얘기해서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망신의 지금 암시 시기 속에서 현실이라고 하는 이 12운성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시기가 망신의 시기고 개가 신을 보게 되면 뭐예요? 12운성으로 사에 들어가. 나한테 인성이 수로 들어온 건 뭐예요? 인성이잖아요. 정인이 사라는 건 뭐예요? 공부잖아요. 공부. 망신의 운인데 망신은 암시야. 암시. 체운이야. 체운. 근데 나한테 이제 요거 이제 12. 자, 이렇게 쓰자고. 12운성으로 보면은 12운성은 실행이죠. 네. 실행인데 실행은 나한테 사로 들어와 있어. 그렇죠? 계신 사야. 사는 죽음인데 요 12운성은 실제 용운이야. 써라 이런 뜻이야. 이렇게. 근데 12신살은 나한테 암시야. 암시는 멀리서 망신으로 들어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망신 속에서 생각이야. 생각이 나한테 어떤 걸로 인성의 사로 들어와 있네. 인성의 사잖아. 그쵸?
당신이 어떤 망신을 부려 어떤 일을 망자는 이렇게 써요. 이제 하나하나 배우겠습니다만 망자 이거 터졌죠. 이걸 우리가 담는 물건이라고 보자고요. 뚜껑이 이렇게 있어. 쏟아지지 않잖아. 뻥 터져버렸네. 만약에 이 살을 인성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쉽게 말해서 수성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신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성을 사용하는데 인성을 자칫 잘못 사용해서는 어떻게 돼요? 망신당해. 그러니까 금년에는 계약의 운, 이사의 운, 뭐 등등이 있잖아. 문서의 운,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피고 어떤 이렇게 안 하고 경거망동하면 어떻게 된다? 망신이 실행이 되는 거야. 사로다 실행이 돼.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12신살은 그 자체로서 무엇인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마치 망신이 아니고 남자 같으면은 이 사람이 남자였다고 한다면 망신 운에는 이 일로다가 사인했어. 그 망신이 들면 그로부터 2년 뒤에 3년 뒤에 반드시 이혼해. 왜요? 남자에게 망신은 여자에게 망신은 이혼수야. 그래서 이제 배울 거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주 분석할 때 도망력 자꾸 얘기를 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자에게 연애운이 들어온 도화가 들어와서 그로부터 망이 오는 2년 3년 후에 이혼해. 남자에게 망이 들어와 망신이 들어오면 그로부터 2년 3년 후에 이혼해. 근데 이미 알았어. 아, 망신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꼼꼼히 챙기면 되잖아. 그럼 2년 아니라 20년 뒤에도 이혼 안 하는 거죠. 이 공부를 하면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12신사를 12운석을 어떻게 쓸까?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무엇이 더 오래된 건지는 아시죠? 어떤 것이 오래됐냐면은 12운성은 이미 서자평의 연애자평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근데 이 12신살은 논리적으로는 하나도 체계된 게 없어요. 이미 12신살은 이전부터 쓰여졌지만 12운성처럼 체계된 게 하나도 없이 구전되거나 쓰다가 이 조선시대부터 우리가 이 12운신살이라고 하는 것이 이재의 토종비결이라든가 어떤 민간들이 어떤 슬픔을 달래주는 어떤 용어로서 다시 얘기해서 샤머니즘적 요소로서 많이 쓰여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이러지. 아유 저거 저 귀신이 보이네 저거 막 쓰는 용어들이 다 여기에 들어와 있어. 이 용어들을 보면은 되게 겁재천지 연월망장 반영육화 이래. 겁살이 들어왔네. 응? 제살이 들어왔네. 천살이 들어왔네. 삼살이 들어왔네. 막 삼살 방위가 있네. 응? 다 이런 단어들이 12신살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통적으로 어떠한 논리 체계를 가지고 12운성 자체는 이미 서자평의 논리에 있다니까 연애자평에. 근데 이런 것들 민간에서 그냥 슬슬 들어왔던 거예요. 역마살이 있네, 화개살이 있네, 응? 무슨 반환이 있네 하는 것들이 다 12신살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가 막히게 잘 맞아. 이거를 귀신 신화학과는 어떤 그런 쪽에만 대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주 멋있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전부 다들 예전에 어떻게 썼나요? 아주 급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울리는 아주 못된 아주 술사들이 그런 것들을 쓰여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 이 48자 명리학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12신사를 잘못 써서 그랬어요. 진짜로 웃기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12신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천천히 이제 공부를 좀 하시는데 12신사를 우리가 한번 좀 그려놓고 제가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12운성과 12신사에 대해서 이제 아셨어요. 그렇죠? 차이를. 그러면은 12신살은 어떤 체계로 되어 있는지 보시자고요. 12신살은 이게 이제 살자를 붙여 원래는. 근데 이런 거 붙이지 말고 천, 지, 연, 월, 망, 장, 반, 역, 육, 화 이래. 물론 여긴 겁살, 제살, 천살, 지살, 연살, 월살 여기까지가 두자야. 나머지는 망신살, 장성살, 반안살,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 이렇게 해서 여기는 세자씩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겁살, 제살, 천살, 지살, 연살, 월살, 망신, 장성, 반영, 육, 역마, 육해, 화개 이렇게 얘기해요. 역마, 화개 이렇게 얘기해요. 역마, 육해, 화개. 자, 그런데 이게 지금 12신살의 순서예요. 이거조차도 인생의 지금 뭐냐면 라이프 사이클이야 이거야. 라이프 사이클, 목화토금수라고. 12운성도 라이프 사이클 목화토금수였죠? 그럼 이번엔 12운성 체계로 가보자고. 절, 태, 양, 장, 목, 관, 건, 재, 쇠, 병, 사, 요 이렇게 돼 있어요. 목욕, 관대, 권력, 제약 이건 아실 거 그렇죠? 12운성은 배웠으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 이걸 잘 보셔야 돼. 겁재천지나 절대양장이나 라이프 사이클은 이 시기적 순서는 똑같아요. 겁을 절이라고 한다. 재를 태라고 한다. 자, 겁살 뒤에 오는 것이 절의 시기다면 오는 것이 태라는 거 이해가 됐어. 이 공부했으니까 벌써. 시기적으로 그렇죠? 이렇듯이 겁살의 시기 뒤에 제살의 시기고 제살의 시기 뒤에 천살의 시기, 천살의 뒤에 지살의 시기. 이거 시기에 대한 얘기야. 라이프 사이클이니까. 목화토금수야. 목화토금수. 이렇듯이 12신살의 겁살의 시기는 12운성의 절의 시기와 같다. 12신살의 제살의 시기는 태의 시기와 같다. 천살의 시기는 양의 시기와 같다. 지살의 시기는 장성의 시기와 같다. 장생. 연살의 시기는 목욕의 시기와 같다. 월살의 시기는 관대의 시기와 망신의 시기는 걸록의 시기와 장성의 시기는 제왕의 시기와 반안의 시기는 쇠의 시기와 역마의 시기는 병의 시기와 육해의 시기는 사의 시기와 화의 시기는 묘의 시기와 같다. 근데 시기의 동질성은 여러분 오케이 이해가 됐어요. 근데 시기의 동질성이 같다 해서 그 말뜻이 같을까 하는 것은 다르다. 그러나 동일하게 쓰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 병 그러면 뭘 떠올리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역마 떠올리라 그랬잖아. 이런 경우. 화계 그러면 이건 묘야. 묘 12운성이 묘 그럼 이거는 화계야. 화계. 그 다음에 우리가 12운성이 쇠 그러면 조언이니까 반한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목욕 이렇게 되면은 뭐라고요? 12신살에 연살, 상관 이런 거. 이 정도만 여러분 외우십니다. 그런데 보실까? 목욕은 연살이고 쇠는 반환이고 병은 역마고 묘는 화계야. 이거는 어떠한 순서적 시기도 일치하지만
뜻도 내용도 거의 일치해요. 이런 경우가 있어. 그렇지만 시기가 같다고 글의 뜻까지도 같다라고 보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거 볼까요, 한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갑인이야, 갑신이야. 아까 우리 배우셨어. 이 사람은 12운송으로 보면은 절이야. 그러죠? 절이 들어왔어. 절인데 이 사람을 이 신살로 보자고. 뭐가 들어왔어요? 신살. 그지장화잖아. 그지장화 무조건. 그러니까 지살이지. 같아요? 전혀 틀려. 자, 이런 얘기야. 지살은 역마다. 지살도 역마예요. 요 지살도 이것도 역마야. 얘도 역마고 역마가 두 개야. 근데 저 지살의 역마는 이런 거지. 주어가 너야, 너. 역마살은 주어가 나고. 이런 얘기야. 어이, 정 과장, 미국 출장 좀 갔다 오게. 이건 뭐야? 지살이야. 그런데 여보, 우리 부산으로 이사 가지 뭐. 그럼 뭐야? 그건 역마야. 행위 주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가는 건 움직이는 건 똑같아. 근데 역마는 멀리 가고 지살은 이게 아니라고. 짧게 가도 너에 의해서 가면은 지살이야. 덜 짧게 가도 나 스스로 가면 역마야. 이건 이제 배울 거야, 이제 천천히. 중요한 건 뭐냐? 신살이라고 하는 것은 12운성과 순서적 동질성은 담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기가 같다 해서 뜻이 동일할 것이냐, 그건 아니지만 우연히 같은 의미들이 있더라. 같은 의미들이 있더라. 그래서 따로따로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12신사는 오직 삼합. 무슨 삼합? 일지. 그러니까 지지만, 오직 지지야. 오직 only 지지야. 근데 12운석은 삼합도 관계해. 왜? 일지 운송 포태가 있으니까, 운송 패턴이 있으니까 그거 무시하고 간지잖아. 간지. 쉽게 말해서 천간지지야. 반드시 일간지지만은 아니야. 왜? 월간, 연간이, 시간이 전부 다 자기 지지하고 뭐예요? 거법으로 맞출 수도 있잖아. 엄청난 차이, 이 차이는. 이런 차이가 있어. 그런데 아주 중요한 얘기야. 요 지금 삼합일지라고 적어놨죠. 12신살은 나의 일지를 기준으로, 다시 얘기해서 그 지장화가 전해져. 12신살은 보다 정확히 얘기자고요. 12운성은 송나라 때의 서자평에 대한 얘기예요. 이건 송대의 얘기야. 12신살은 이미 언제냐면 당나라 때 있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앞서. 그래서 우리가 당사주 그러잖아. 그림으로 그려놓고 왕자 턴크님이 버드나무 앞에서 말 타고 올 때, 그때 뻐꾸기 올 때 어쩌고저쩌고 이러잖아. 그게 12신살의 얘기야. 이런 얘기야. 쉽게 말해서 12신살은 연지 기준으로, 다시 얘기해서 띠 기준으로 적용한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무조건 뭐라고? 일지 기준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책을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이 연지 기준으로 해서 12신사를 쭉 만들어요. 그러면 물론 연지 기준이든 일지 기준이든 적용은 똑같아요. 단지 해석의 차이는 전혀 틀리지. 그래서 우리는 당사주 체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무조건 일지 삼합 기준이다. 한번 볼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 책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재미가 없어. 어떤 사람이 사주팔자가 을미야. 을미인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병신년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보자고요. 근데 여기에 뭐 유가 있고 여기에 뭐 오가 있고 뭐 이런 사주가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보시자고요. 보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봤어. 무조건 요 띠를 중심으로. 띠. 그러니까 띠의 삼합은 신, 자, 진이죠. 그럼 그 지장화야. 그럼 여기 지살이네 그냥. 지살을 기준으로 유가 들어왔으니까 신 요 뒤에 뒤연 반 겁 이랬어요. 뒤연 반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 신 뒤연.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연살이 들어와 있네. 요 미토는 보니까 나하고 보니까 요 앞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앞 천망육이래. 천살 이렇게 얘기를 해. 오가 들어왔네. 오는 요 충하잖아 얘하고. 충하는 건 뭐 충력 재월 그래. 아이고야 재살이 들어와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을미인데 유에 신을 이렇게 놨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지금부터는 일지를 기준으로 보자고요. 일지를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의 삼합은 해, 묘, 미다. 무조건 미, 진술, 충미 나면 무조건 12신자는 여기 뭐예요? 무조건 그지장 화잖아. 그쵸? 화계야. 화계. 묘지 뭐. 화계설이야. 그러면 신부터 볼까요? 신. 신은 보니까 어디 나와 있나? 요 뒤에 나와 있네. 미뒤에. 뒤연방 겁이네. 겁살이네. 그렇죠? 유는 요거하고 충하네. 묘하고 충역 재월이야. 재살이야. 오는 미 앞에 오잖아. 앞천망 육이야. 육해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완벽하게 틀리죠. 이렇다고. 그럼 어느 쪽이 연지를 기준으로 띠를 기준으로 할까? 일지를 기준으로 할까? 어느 쪽이 더 타당하고 어느 쪽이 더 잘 맞을까? 계속 고민을 해봤어. 그런데 역시 일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은 연지 기준으로 하는 걸 보지 말고 무조건 일지 기준으로다가 여러분이 12신살 적용법을 보시면 된다. 12신살 적용법. 그러면은 과연 이거는 어떻게 외울까? 그렇죠? 외우는 방법은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외운다고요? 저하고 이제부터 연습을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을 우린 지금부터 12신살은 일지 기준으로 본다 이랬어요. 그렇죠? 일간 기준으로 보는 건 뭐예요? 12운성이야. 일지 기준이라고 한다면 12신살이야. 천간지지를 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용운을 본다는 거고, 일지 대비 삼합 우리가 본다는 것은 12신살 시기를 보는 거예요. 시운을. 응? 왜? 어느 쪽도 다 12개의 지지에 대한 얘기죠. 지지에 대한 얘기잖아 전부 다. 지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지가 행운에서 들어오거나 또는 그 자리에 놓여 있거나 하는 운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을미라고 굳이 을미라고 할 필요도 없어. 왜? 요거만 보면 되니까. 근데 얘를 일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정 지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거 삼합으로 본다. 삼합은 해, 묘, 미다. 해묘미를 그대로 놓고 보면 요거를 지살 이렇게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이걸 장성살, 그 다음에 화개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지장화라고 얘기한다. 지장화. 그 지장화. 간단하게 얘기가 됐죠? 그럼 어떤 일지든 모든 일지는 지장화다. 그 지장화죠. 그 지장화야. 그런데 미토는 화계를 낳네, 그렇죠? 근데 얘가 묘가 오게 되면은 장성살이겠죠. 얘가 해가 들어오게 되면 지살이겠죠. 그럼 얘한테는 해묘미 말고도 있잖아. 유도 들어올 수도 있고, 응? 사도 들어올 수도 있고, 축도 들어올 수도 있잖아. 응. 우리가 그때 한번 어떻게 바뀌는지 보자고요. 자, 무조건 기본 패턴은 거지장화다. 이번에는 이 거지장화를 한번 흔들어 보자고. 충을 해보자고. 충을 해봐. 해하고 충하면 뭐예요? 충하면 사잖아. 사. 묘하고 충하면 유잖아요. 미하고 충하는 것은 축이야. 이거를 역제월 이렇게 얘기한다. 충역제월. 역은 역마를 얘기하고, 제는 제사를 얘기하고, 월은 월사를 얘기한다. 그래서 을미에게 사운이 들어오면은 뭐 을사 이렇게 놓을 수도 있죠. 을류 놓을 수도 있고 을축 놓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을사가 되게 되면은 역마고 을류는 제살이고, 그 다음에 축은 요거는 월살이더라.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걸 잘 보시라고. 어떤 사람이 을축이야. 을축이야. 그랬더니 선생님, 이 사람은 월살이 놓여있네요. 월살이 뭐예요? 아니잖아. 왜 아니에요? 요거는 사유축이잖아. 그럼 뭐 거지장화로서 화개살이지. 충이 돼요? 얘하고의 관계 속에서만 축은 뭐예요? 월살이란 뜻이야.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을축인데 왜 월살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번에는 그대로도 있고 충도 되고 있는데 앞뒤를 다 보자. 앞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예요. 해묘미 앞에 여기 세 가지가 붙죠. 이렇게. 그쵸? 앞에 붙는 거면 우리가 따로 끊어내 보자고. 뭐가 남죠? 해 앞에 오는 거 술, 묘 앞에 오는 거 인, 미 앞에 오는 거 오. 앞에만 오는 거야. 물론 천망육이야. 앞 천살, 망신살, 육해살 이래. 앞 천망육이야. 이 사람에게 있어서 술은 천살이요. 이 사람에게서 이는 망신이요. 이 사람에게서 오는 육해구나. 그럼 앞만 있는 거 아니야. 뒤도 있어. 뒤는 뭐예요? 해뒤에, 묘뒤에, 미뒤에. 해뒤에 오는 것은 자, 묘뒤에 오는 것은 진, 미뒤에 오는 것은 신.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네. 뒤 연반갑이야. 자는 연살이요. 그 다음에 지는 반안이요. 쇠죠. 그 다음에 신은 뒤연판 겁살이야. 그래서 이런 공식을 얻을 수가 있어. 그, 지, 장, 화, 충, 역,
재월 앞 천 망 유 뒤 연 반 겁. 이게 12신사를 외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손바닥에다가 손바닥 칠판에다가 유성펜으로 그것도 유성펜. 이걸 적어 놓으셔야 돼. 거지장하 충력절 앞천망력 뒤연반갑. 이렇게 여러분 아니면은 생다지로다 몇 개를 외워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생다지로다가 4개 곱하기 12개 하니까 몇 개예요? 50개를 외우셔야 돼. 외우실래요? 못 외워 이거.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거지장하 충력절 앞천망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얘기하면 그건 안티옥 박사 거를 갖다가 암기법을 갖다 배우는 거예요. 이건 지금 다 이렇게 배우고 있어. 전 국민이. 공망도 그렇고 그 다음에 12운성 외우는 것도 전부 다 병장 건절 이렇게 다 외운다고. 각건절 병장 이렇게 외운다고. 아주 간단해. 아주 간단해. 12운성도. 그래서 무조건 외운다. 근데 거지장하는 뭐가 거지장하냐? 삼합의 삼합 기본 패턴이야. 이거. 어떤 사람이 개유야. 유하면 이 사람은 사유축이에요. 그렇죠? 이 자체가 뭐야? 거지장하야. 여기다가 앞에 이렇게 갖다 붙일 것인가, 뒤에 갖다 붙일 것인가, 충할 것인가, 이 차이만 있는 거야. 이거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너무너무 간단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12운성과 이 12신살은 달리 공부할 필요 없어. 갑술명락 우리 앱 뭐 사주팔자 그 만세력 있잖아. 그걸 딱 뜯어놓고서 일지 대비, 일간 대비 각각의 지지에다가 쭉쭉쭉쭉 맞춰보면은 12운성이고 또 연간 대비 또 쭉쭉쭉 맞춰보면 지지 4개 맞추면 그 12운성. 천간 대비 지지를 맞추면 그건 12운성이고 무조건 일지 대비 쭉 맞춰보면 무조건 12신살이야. 요 기준을 보다 분명해야 돼. 근데 12신살은 식이다. 12운성은 용이다. 식이다. 암시다. 12신살은. 12운성은 실행이다. 그럼 현실적으로 무엇이 많이 쓰여질까? 현실적으로 12운성이 많이 쓰여진다는 거야. 왜? 그건 현실이니까. 근데 오늘은 누가 어떤 사람이 올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거는 시기는 뭐야? 12신살로 보는 거야. 지금 일어나는 건 뭐야? 12운성이잖아. 오늘은 비가 오겠구나 라고 하는 건 뭐야? 오늘 비가 오겠구나. 그건 뭐야? 신살이야. 근데 실제 오는 게 저녁 6시에 왔어. 그건 뭐야? 운성이야. 오늘은 저 멀리서 벗이 술을 먹자고 오겠구나 라는 예감이 들었어. 이건 12신살이야. 근데 밤 12시에 전화가 왔어. 운성이야. 응? 그래서 체운이냐 용운이냐 이 차이. 한 가지 분명한 거는 12신살에서 여러분이 겁살, 제살, 천살, 지살, 연살, 월살, 막내 무시막지해. 좀 살자가 들어가니까 벌써 12신살 그러면 뭔가 왜? 그건 여러분이 그러면 그만한 나쁘게 사용됐던 환경에 이미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살이라고 하는 것은 신살은 뭐예요? 신은 길을 의미하는 길성이요. 살은 흉을 의미하는 흉성이다. 흉은 한 350까지 돼요. 청나라 매각성에 든 거 보면 한 500까지도 돼. 500 격기변방세에 보면은. 길은 한 20까지 돼. 무슨 복성귀인이니 무슨 귀인이니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게 삭당이래. 근데 길은 별로 그렇죠. 흉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철라 지망이요.
두 번째가 원진 귀문이요. 세 번째가 백호요. 네 번째가 우리가 보통 괴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외우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이 많은 것 중에서 신살 중에서 귀신, 신하라 까는 얘기들은 일체 쓰시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책에서 쓰는 건 보통 한 80가지 정도 쓰지만 그 중에서도 한 30개쯤은 골라 쓰시면 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별도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는 이상 웬만한 신살이 나쁘게 쓰여지는 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그 뜻을 알아야 돼. 그러나 겁살, 제살, 천살, 연살, 노사, 망장, 방, 영, 육화 이것들은 무시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살의 살의 흉화를 시기적으로 알기만 한다면 긍정적으로 쓰여질 개운법이 될 수 있잖아. 모르면 당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12신살은 12운석에서 보지 못했던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들, 그래서 어떤 방향을 정한다라든가 어떤 시간을 정한다, 시기를 정한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다 배우는 공간들이에요. 그래서 12신살은 굉장히 하여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많지만 실제 우리가 사주팔자 분석을 할 때는 12운성을 절대 100% 갖다 풀어. 12운성 감명할 때. 근데 뭐예요? 신살은 뭐야? 그 사람의 행운이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시기 암시를 풀 때는 12신살을 풀지만 실제 그 사람의 사주팔자를 놓고서 육친을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 12운성과 갖다가 보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 그런다면 그 시기가 좋은가 나쁜가 진태 양난을 따지는 시기로서는 12신살, 그 다음에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가 다시 12운성 이런 거 갖다가 대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2운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이걸 개념 정리를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